오늘 또 헐레벌떡 좀 새로운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좀 당황스러운 소식이어서 바로 영상을 찍었고요. 제 채널을 아마 오랫동안 구독해주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가 연수휴직, 즉 대학원을 가기 위한 휴직을 2년 동안 했고, 그 연수휴직은 무급휴직이잖아요. 돈이 나오지 않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무원으로서 국가에서 이렇게 가져가는 돈이 없는 거죠. 자, 근데 제가 2년의 연수휴직을 끝나고 이제 새롭게 유급, 그러니까 돈이 들어오는 휴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국가에서 그동안 안 떼가는 돈을 떼가더라고요. 제가 이 사실을 미리 막 처음부터 돈에 대해서 막 이만큼 떼가고 이런 거를 체크하지 않다 보니까 이제서야 알게 되는 것들이 있어서 제 이 채널을 구독하시는 분들은 그런 부분을 좀 체크해 가시면 훨씬 더 미래 계획을 하는데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가지고 왔어요. 저 같은 경우도 물론 이제 돈에 대해서 몇만 원, 몇십만 원 이렇게 막 체크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제 성향상 좀 계획을 가지고 어떤 소비 지출을 하고 이런 성향이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제 예상했던 제가 받게 될 그런 돈에 대해서 많은 부분이 나가니까 너무 당황한 거예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월급이 들어오는 날이 17일이에요. 뭐 교사분들이나 다른 공무원들은 또 다를 수도 있는데 교사분들은 아마 공감을 하실 거예요. 17일. 그날이 오면 기분이 좋죠. 근데 그날이 딱 됐는데 3월달, 4월달에 들어온 돈이랑 이번 5월달에 들어온 돈이 너무 차이가 나는 거예요. 거의 한 60만 원이 넘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뭐지? 왜 이렇게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거지? 이렇게 해서 당황했어요. 그래서 행정실에 바로 전화를 했죠. 확인을 해보니까 이게 기여금이라는 명목으로 떼가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기여금에 대해서 찾아봤어요. 혹시 기여금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이걸로 간단하게 그냥 알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모르는 것보다 훨씬 더 도움이 되니까. 일단 저 같은 경우 이제 연수휴직을 했고, 연수휴직은 무급휴직이기 때문에 이제 국가에서 이 기여금을 떼가지 않아요. 근데 여기서 이 기여금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그 공무원분들 대부분 이제 이렇게 월급 명세서 나올 때 거기 자세히 보면 일반 기여금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일반 기여금은 이제 공무원들이 추후에 공무원 연금을 지급받기 위해서 매월 일정 금액을 납입하는 그런 돈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이 금액은 공무원 연금법에 의거해서 이렇게 징수를 하게 되어 있어요. 저는 연수휴직 때 돈을 안 받으니까 사실 이 기여금도 생각을 하지 않았었고 최근에까지 생각을 안 하다가 이제 3월, 4월에는 행정실에서 깜빡하고 이 기여금을 떼가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3월, 4월 거를 누적해서 이 5월에 확 떼간 거죠. 그래서 갑자기 이제 많이 떼간 거고 6월 달부터는 그거보단 좀 적은 금액을 떼가긴 하지만 이 기여금의 명목으로 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금 더 궁금해서 물어보기도 했고 그리고 좀 더 서칭을 해봤더니 이 기여금이라는 건 아까 말했던 것처럼 연금의 명목으로 매월 떼가는 징수해가는 금액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연수휴직 때 돈을 받은 게 없으니까 국가에서 2년이라는 기간, 즉 24개월 동안 이 기여금을 떼지 않았고 그리고 저는 나중에 이제 공무원 연금을 끝까지 만약에 기간을 채운다면 받게 되니까 그만큼을 이제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제가 뭐 1년을 휴직하든 앞으로 2년을 휴직하든 그 기간 동안 이 이전에 2년 휴직하는 기간에 내지 않았던 기여금을 이렇게 중복해서 내야 되는 거죠. 제가 지금 이제 유급휴직을 하기 때문에 이 돈에서 나가지만 만약에 제가 연수휴직을 2년 하고 복직을 했다면 그렇죠. 그러면은 복직했으니까 원래 월급이 나올 거고 그 원래 월급에서 2년 휴직하는 동안 안 냈던 기여금을 내야겠죠. 여기서 제가 어떤 포인트를 말씀을 드리고 싶었냐면 그 연수휴직을 하시려는 분들 혹은 휴직 중에서 돈이 나오지 않는 무급휴직을 하시려는 분들 있잖아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저도 그랬는데 어차피 내가 월급 안 받는데 뭐 기여금이든 뭐든 낼 거 없지 뭐 이렇게 생각을 단순하게 하고 있었다면 영상을 보시고 나서부터는 무급휴직일 때는 이제 기여금을 안 내지만 결국에는 나중에 그 기간의 기여금만큼을 언젠간 내야 된다. 그러니까 그거를 좀 생각을 하고 앞으로 계획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몇천 원, 몇만 원이면 상관없지만 이게 몇십만 원이 되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금액이
이 기여금으로 떼가는지를 좀 이렇게 좀 살펴봤어요. 근데 이게 좀 복잡하긴 한데 사실 다 설명하기는 좀 그렇고 그냥 제가 이 정도만 알고 있어도 도움이 되겠다 싶은 정도만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 기준 월 소득액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쉽게 말하면 그냥 내가 평소에 받는 월급 정도에서 뭐 조금 오차가 있는 정도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쉽게 내 월급에서 징수요율이란 게 있어요. 말은 어렵지만 한마디로 몇 퍼센트의 비율로 징수를 해가냐 기여금으로 이건데 결국에는 제가 떼었던 그 기여금 있죠. 그 기여금은 제가 원래 받는 그 월급에다가 이 징수요율을 대략 9%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9%를 곱해서 나오는 금액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알고 나서 저는 앞으로 뭔가 재정적인 계획이나 그런 지출, 소비 계획을 좀 설정을 할 때 이런 부분을 고려를 하면 조금 더 계획적으로 계획을 할 수가 있겠죠. 체계적으로. 그런 의미에서 이런 기여금의 유무, 그리고 기여금의 존재에 대해서 좀 알고 있으면 내 미래를 계획하고 좀 조정해 나가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몇십만 원이 누군가한테는 큰 돈이 아닐 수도 있고, 뭐 별 의미 없는 돈일 수도 있지만, 또 누군가에게는 그걸로 인해서 엄청나게 좀 삶의 질이 차이가 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좀 말씀을 드렸고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서는 연수휴직이든 어떤 휴직이든 이 무급휴직일 때 기여금을 내지 않는다. 하지만 그 기여금은 결국 유급휴직을 해서든 아니면 복직을 해서든 내 월급에서 결국 떼가게 되어 있다라는 부분을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이 기여금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이런 것도 조금 더 관심을 가지면 앞으로 계획하는 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저도 당황스러움을 좀 낮추고 이제 새롭게 계정적 계획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또 좋은 정보로 찾아올게요. 안녕.